178번. 18살의 한 소녀가 자신의 가족으로 거두어준 양어머니를 찌른 횟수입니다. 행복했던 한 가정을 파괴한 이 끔찍한 사건 뒤에는 과연 어떤 소름 돋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에서는 한 소녀의 잔혹한 범죄,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추적합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피로 물든 밤.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41세의 리사와 트럭 운전사인 41세 남편 케빈. 두 사람은 2005년에 재혼해서 리사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메건,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딸 헤일리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력과 따뜻한 성품을 가진 부부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탁 양육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죠. 2011년 7월, 부부는 곧 17살이 되는 사비나라는 소녀를 새로운 위탁 자녀로 맞이했습니다. 리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비나 역시 사랑으로 돌보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선량한 믿음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될 줄은 말입니다. 사비나를 입양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밤, 그들의 집은 악몽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새벽 1시 10분, 당시 18세였던 큰딸 메건이 911에 전화를 걸어 찢어지는 비명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메건은 공포에 질린 채 집 밖으로 뛰쳐나오며 엄마를 구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경찰이 침실로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비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테이저건으로 그녀를 제압했죠. 하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양어머니 리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살피던 그때 방 한쪽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옷장문을 열자 그 구석에는 3살배기 막내딸 헤일리가 온몸을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3살 아이는 엄마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모든 과정을 옷장 안에서 숨죽인 채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소녀의 거짓말과 상처뿐인 과거. 사건 당시 집에는 3자매와 엄마 리사뿐이었고 아빠 케빈은 몇 시간 전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선 상태였습니다. 범인이 사비나라는 것은 명백했지만 모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사건 발생 10시간 후 병원복 차림의 사비나가 경찰서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손의 상처에 대해 묻자 그녀는 의사가 5바늘을 꿰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다쳤냐는 질문에 그녀는 갑자기 기억상실 모드로 돌변했습니다. 어젯밤 숙제를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엄마 방에 두통약을 찾으러 갔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베테랑 형사들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단번에 눈치챘지만 섣불리 추궁하지 않고 가족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비나는 아빠와는 사이가 좋았지만 엄마와는 자주 다퉜다며 엄마가 나를 차별하고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가 엄마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녀는 마치 연기를 하듯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국과수로부터 부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리사의 몸에서는 총 178개의 자상이 발견되었고 일부 상처에서는 칼을 비티는 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조직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공격이 아닌 고의적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뚜렷한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18세 소녀가 어떻게 이런 잔인한 살해 방식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명백한 현행범인데도 불구하고 기억 상실을 주장하는 걸까요? 경찰은 사비나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비나는 1994년 10월 27일 결혼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이었고 부모 모두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죠. 그녀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지만 결국 2010년 사회복지기관으로 보내져 위탁가정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 조울증, 반항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어느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였습니다. 리사와 케빈 부부의 집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의외로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녀는 왜 이토록 잔인한 괴물로 변해버린 걸까요? 드러나는 또 다른 용의자, 수상한 아버지. 경찰은 리사의 친구들을 조사하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남편 케빈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 너무나도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자마자 그녀의 유품을 서둘러 버렸고 심지어 아내가 사망한 지 불과 7시간 만에 모든 보험사에 전화해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온 케빈은 변호사를 대동한 채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이미 범인이 잡혔는데 내가 더 할 말이 뭐가 있냐 라는 태도로 일관했죠. 그 후 몇 달간 케빈은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78만 5천 달러로 새 집과 차, 보트를 사고 비행 수업을 듣는 등 슬픔에 잠긴 남편이라고는 믿기 힘든 호화로운 생활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마침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2013년 5월 6개월간 침묵을 지키던 사비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비나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입양한 지 5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양아버지 케빈과 가까워졌습니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케빈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 의존은 곧 이성적인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2012년 4월 가족 캠핑 여행 중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은밀한 신체 접촉을 가졌고 그 후로는 케빈이 사비나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분열하고는 할 수 없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리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사비나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케빈은 사비나에게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괴로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비나의 마음에 악마의 속삭임을 불어넣었습니다. 만약 네 엄마가 사라진다면 모두 문제가 해결돼. 우린 보험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는 강도를 위장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사비나에게 직접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너는 미성년자이고 불쌍한 과거가 있으니 설령 잡히더라도 판사가 동정해서 가벼운 형을 내릴 거야. 2년에서 5년만 버티면 출소 후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케빈은 죽음을 볼모로 사비나를 협박했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잃게 되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사비나는 케빈을 잊고 싶지 않았고 결국 그의 끔찍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뒤늦은 고백과 법의 심판. 11월 16일 새벽 사비나는 케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뒤 부엌에서 칼을 들고 엄마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영화에서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첫 번째 공격의 엄마는 즉시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케빈이 가르쳐준 대로 칼을 비틀며 고통을 가중시켰고 말리러 온 언니 메건을 뿌리친 채 엄마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케빈과 약속한 대로 기억상실 연기를 펼쳤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만 버티면 사랑하는 케빈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케빈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면회오지 않았고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버리고 보험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한 장기말에 부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비나의 자백은 경찰과 친척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2013년 8월 케빈은 6건의 성폭행 및 5건의 살인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체포되었습니다. 2014년 5월 케빈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비나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케빈과의 부적절한 관계부터 그가 어떻게 자신을 조종하여 살인을 지시했는지까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케빈과 사비나가 살인 전 보름 동안 1491번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리사가 생전에 남편과 사비나의 관계를 의심하며 보냈던 문자 메시지도 공개되었습니다. 2014년 6월 11일 배심원단은 케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30년 후에야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같은 해 9월 사비나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리사의 두 딸 메건과 헤일리는 외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은 그들에게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와 언니까지 모두 앗아갔습니다. 2021년 감옥에 있는 사비나는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통해 두 동생에게 사과했지만 메건은 당신의 사과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형사사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